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을 보였는데요. 증시와 동조화를 이루고 있는 비트코인, 리플을 포함한 주요 알트코인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12일부터 펩시코부터 시작을 하는 데이터,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 등의 미국 주요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 기업들의 순수익, 즉 마진은 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중국의 시안과 베이징에 이어서 중국 상하이에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3일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월 CPI 수치인 8.6%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0.75%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될 전망인데요. 9월 이후에 미국 금리 예측도 이렇게 되면 매우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증시와 암호화폐가 투자 심리가 미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의 증시 변동 폭이 하반기 증시와 그리고 암호화폐 기준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드 맥칼레 물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어제도 420만 XRP 가량을 매도로 진행해서 현재는 3개월 평균 기준으로 보았을 때 17일이면 잔여량이 0이 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플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제드 맥칼렙의 물량이 정말로 리플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심리 개선 차원에서의 상승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승세를 오래 끌고 갈 맨 호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일 텐데요. 제드 맥칼렙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리플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내용이기 때문에 제드 맥칼렙은 누구이고 그리고 90억 개의 XRP 매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잠깐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드 맥칼렙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수의 창업자이자 국제송금용 코인 리플 공동 개발자 그리고 스텔라 루멘 창시자입니다. 리플사는 2004년 라이언 푸거가 송금 서비스인 리플페이를 개발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2년 라이언 푸거가 물러나고 크리스 라센, 제드 맥칼렙 두 사람의 주도하에 기존 리플페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송금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오픈코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비싼 은행 간 송금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XRP를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드 맥칼렙은 크리스 라센을 회사에서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이사회에 의해서 2013년 리플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2013년 리플을 떠나면서 XRP 90억 개 정도를 보유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제드의 매도와 잔여량에 대한 관심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리플사 입장에서는 제드 맥칼렙이 떠나면서 제드 맥칼렙의 XRP에 대한 덤핑을 우려해서 XRP 90억 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2016년 제드 맥칼렙과 두 번의 재판에 걸쳐서 XRP 덤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현재 제드 맥칼렙이 매도하는 기준은 2016년 최근 재판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플사가 제드 맥칼렙의 XRP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제드 맥칼렙은 이 체제 안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편안하실 것 같은데요. 즉 제드 맥칼렙의 물량 매도는 거래소와 리플사 간의 상호 협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드 맥칼렙이 XRP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리플사에서 제드 맥칼렙 지갑으로 XRP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제드는 하루 평균 거래량의 1.5% 내에서
비트스탬프에서 매도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제드의 물량의 100%를 비트스탬프에서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리플사는 제드 맥칼렙이 매도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리플사에서 해외 거래소 유동성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캠페인 기간 동안은 제드의 판매 일시 중지 요청이 가능하고요. 또한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리플사의 운용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도 매도 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드의 잔여량 0이 리플 가격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까요? 솔직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거래량의 1.5%만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보아도 제드의 매도가 많았을 때 오히려 리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 요인 자체로는 리플의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드 맥칼렙의 매도가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제드 맥칼렙에 의한 매도 자체라기보다 XRP를 보유하고 있는 비트스탬프가 제드 맥칼렙으로부터 온 XRP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스탬프가 제드 맥칼렙의 XRP 물량을 OD의 활용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느냐, 혹은 이것을 팔고 있느냐, 혹은 팔 계획이 있느냐, 계획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파느냐에 의해서 앞으로 제드 맥칼렙의 잔여량이 0이 된 이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제드 물량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리플의 가격에 영향을 주든 안 주든 혹은 앞으로 줄 가능성이 있던 간에 이 이벤트 자체는 지난 8, 9년 동안 리플에게 남아있는 몇 개의 혹 중에 하나를 떼어버리고 시장에서 좀 더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제드 맥칼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것이 과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구독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일이지만 리플만큼 히스토리가 복잡하게 얽힌 코인도 없는 만큼 알고 계시면 언젠가는 또 도움이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